누나라고 아직도 불리고 싶냐? 진짜 누나도 아니면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쓸고 지나갔는데요. 지은호는 똑같이 되돌려주지 못하고 목젖만 말라 올라갔습니다. 지강호의 눈은 아직도 화가 덜 식은 불씨 같았고요. 정순이가 뒤에서 조용히 밥부터 먹고 말하자라고 붙들었지만 지강호는 문턱을 발로 툭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공기가 깨진 자리에서 지은호는 두 손을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그때 박성재의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은호 후배, 혹시 데리러 갈까? 지금 근처거든. 지은호는 괜찮아요. 저 혼자 정리할게요라고 답하려다가 갑자기 무릎이 툭 풀리는 느낌의 벽을 짚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늘 입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몸은 자주 그 말의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길가에 서서 숨을 고르던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서 있었고요. 뒤이어 이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디야, 은호야? 지은호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집 가는 길이에요. 그러자 이지혁이 짧게 말했죠. 내가 간다. 기다려. 그날 밤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요. 정작 해야 할 말들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강호가 던진 한 줄이 아직 귀에서 울렸고 정순이가 둘 다 뜨끈한 국물부터 마셔라며 건넨 국은 계속 식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그때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길이 미끄럽네요. 지은호는 고맙다고 말만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이지혁이 먼저 와 있었는데요. 간이 침대를 펴두고 전기포트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이지혁은 말없이 머그컵을 건네면서 따뜻한 거 마셔라고 했고요. 박성재는 혈압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당분도 좀 섞었어라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겹치자 지은호는 첫 모금을 삼키면서도 웃음이 살짝 났습니다. 고마움이 겹치면 사람은 잠깐 참았던 웃음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오늘 강호가 많이 힘들었나 봐. 좀 그랬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고요. 지은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너만 중심을 잃지 않으면 돼. 그 말투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요. 지은호의 등골을 타고 내려가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선배, 저 오늘은 여기서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그래, 누워. 감사해요, 선배. 지은호는 간이 침대에 옆으로 누웠고요. 박성재는 담요 끝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가슴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둘 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마음이 같은 사람을 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좋으면서도 어쩐지 아팠고요. 그 아픔을 견디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이상철은 라벨을 정렬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나오자 이상철은 괜찮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종이 반창고를 붙였는데요. 그때 자동문이 열리더니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의하러 나가던 길이었고요. 셔츠 위에 얇은 재킷을 걸친 모습이 익숙하면서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냐? 둘 사이에 잠깐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손에 들고 있던 생수 2병을 카운터에 올리며 이건 제가 살게요라고 말했는데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살 나이가 아니다. 가져가라. 말은 딱 잘랐지만 시선은 오래 남았고요. 못다한 말들이 카운터에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생수 1병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죠. 회의 다녀오는 길에 또 들를게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올렸다가 반쯤 내렸습니다. 상철의 손은 요즘 들어 자주 공중에서 머뭇거렸는데요. 멈추는 법을 새로 배우는 중처럼 보였고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김다정은 손바닥에 쥔 영수증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둘이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데. 다정의 독백은 늘 식탁을 향했는데요. 그게 다정의 사랑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발표장 안에는 약간의 열기가 있었고요. 그 열기는 사람의 표정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발표 슬라이드를 끝까지 밀어붙였고 질의응답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심사위원 자리에 박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시선을 마주쳤고
오래된 친구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신호가 오갔습니다. 나 일이다. 나도 안 봐준다. 질문은 날카롭게, 답은 간결하게 오갔고요. 발표가 끝난 뒤 로비에서 둘만 잠깐 마주 섰습니다. 축하해, 잘했네. 성재가 먼저 말했죠. 응. 근데 내 도움은 필요 없어. 지혁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알지. 그래서 아까도 중립 지켰다. 고맙다. 그건 친구라서 고마운 거다. 말들이 단단했고요.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흐르는 또 다른 긴장, 즉 지은호를 사이에 둔 마음은 중립이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밤마다 장부를 정리했고 낮에는 현장을 뛰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았고 마음도 정리할 게 많았는데요. 사람은 보통 몸부터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오후 늦게 길을 걷다 갑자기 눈앞이 까맣게 좁아졌고요. 그 순간 팔꿈치를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은호 후배. 죄송해요. 잠깐만요. 엎혀요. 지금은 말보다 물이 먼저예요. 박성재는 아무 설명 없이 은호를 업었고요. 카페까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간이 침대와 끓고 있던 물, 그리고 가만히 서 있던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성재를 보는 눈빛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곧바로 슬리퍼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눕혀. 담요는 내가. 지은호는 그 사이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고마워요. 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의 손목을 잡는 주문 같은 거였고요. 둘은 동시에 손목을 걷어들이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자 이지혁은 조용히 앉아있던 의자를 앞으로 당겼고요. 낮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내가 질문 안 할게. 내가 말할 만큼만 말해. 은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선배, 저 오늘 강호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건 강호도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제가 때렸어요. 뺨을요. 그 순간 제 손이 제 손 같지 않았는데요. 돌아서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설 건지가 더 중요해. 제가 잘 설 수 있을까요?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중심을 지키려고 늘 애쓰니까. 그 대화가 끝났을 무렵 간이 알람이 울렸고요. 이지혁은 약봉지를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박성재는 카운터 뒤에서 따뜻한 수건을 가져왔고요. 목덜미에 얹으면 좀 나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의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겹쳤다가 곧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옥래와 김장수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돈, 요새 집안에서 제일 많이 걷는 사람은 나 같아요. 조옥래가 웃자 김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으면 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생각이 줄어들어야 말이 줄고 말이 줄어들어야 집이 조용해지지. 둘의 대화는 늘 간결했는데요. 그 간결함 속에 오래된 연륜이 프린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김다정은 시장을 돌며 장을 봤고요. 이상철은 편의점 야간 근무표를 다시 살폈습니다. 낮에 수업이니까 밤 근무로 바꿔달라고 부탁하려다 손에 든 메모를 꽉 쥐었습니다. 버틴다. 이상철은 그렇게 마음을 잡고 냉장고 라벨을 또 맞췄습니다. 약속했던 협업 정산을 놓고 작은 불씨가 튀었습니다. 이지혁이 계약금을 봉투에 담아 건넸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잖아요. 그 비용만 받겠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게 코디만이 아니야. 내 기준이 현장을 살렸어. 받아. 저 아직 제 마음을 정리 중이라서요. 돈과 마음을 섞지 마. 이건 내 일의 값이야. 그래도요, 선배 저는 이렇게는 어려워요.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제안 하나만 할게. 은호 후배가 부담되면 이번 금액은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걸로 정리하자. 장부상도 깔끔해지고 세 사람 관계도 편해질 거야. 이지혁과 지은호가 동시에 성재를 보았습니다. 현실을 익숙하게 쓰다듬는 태도, 그건 박성재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대신 제 몫에서 공임 지금 먼저 부탁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대답은 짧았는데요. 그 짧음 속에 도무지 삼키기 어려운 질투가 들어있었고 동시에 그걸 삼키기로 한 어른의 선택도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말에서 왔습니다. 밤늦게 지강호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밥 먹고 말하자. 지강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밥을 다 먹고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학교 말고 자격증으로 돌아보려고요. 학원 등록금이 조금 모자랐는데 누나한테 받으려고 했다가 누나한테 손 벌리는 제 손이 제 손 같지 않더라고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뜨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발로 서야지. 대신 밥은 집에서 먹어. 그 순간 지강호의 어깨에서 처음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밥은 집에서요. 그 말이 지강호에게는 자기 자리의 좌표였거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숫자에서 왔습니다. 카페 본오픈 매출 정산이 꼬였고요. 카드사 라인이 지연되면서 하루 매출이 미정산으로 묶였습니다. 그날 비까지 내려 예약 취소가 이어졌는데요. 박성재가 즉시 외부 주문 라인을 열고 가집게 프로토콜로 돌렸습니다. 오늘만 픽업 5% 할인, 교환 환불 문구는 간략화. 대신 영수증 뒤에 스탬프 1회 서비스 추가. 이지혁이 바로 동선을 바꿨습니다. 입구 체류 시간 줄여. 설명용 픽토를 전면에 붙이고 안내 문구는 짧게 가. 지은호는 사장처럼 동시에 매니저처럼 움직였습니다. 네, 주문 동선 분리하고 포장 테이블에 영수증 정렬대 추가할게요. 셋의 손이 겹쳐지기 시작하자 매출 변수는 문제에서 기회로 바뀌었죠. 오후에는 오히려 손님의 체류 만족도가 올라갔고요. 손님 노트에는 비 오는 날 오길 잘했다라는 문장이 여러 줄 남았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선택에서 왔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간 뒤 지은호가 장부를 덮으며 입술을 떼었습니다. 선배. 응. 저 아직 누구 편도 못 들어요. 오늘 하루만 보면 선배가 편했고요. 어제까지는 성재 선배가 버팀목 같았거든요. 근데요, 저는 제 편부터 들어보려고요. 좋아. 이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똑바로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게요. 알았어. 난 여기 있을게. 뒤늦게 카톡 알림이 띄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내일 오전 재고 확인 내가 먼저 뛸게. 너는 늦게 와도 돼. 지은호가 고마워요라고 답하자 곧장 이지혁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내일 늦어도 돼. 출근하면 커피는 내가. 두 메시지를 나란히 보고 있자니 마음이 어쩐지 안도와 죄책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지은호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림을 부정하면 오래 흔들리더라고요. 한편 고성희는 박영나의 전시 VIP 리스트를 손수 정리했습니다. 이름 옆에 메모를 빼곡히 적어두고 전화를 돌렸는데요. 영나에게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너는 그림이나 그려. 초대는 내가 할 테니. 말은 도움이었지만 온도는 냉담이었고요. 그 냉담이 영나의 어깨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스케치 앞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었죠. 오늘은 빛이 괜찮네요. 그래요? 네. 사람이 아니라 빛부터 그려봐요. 사람은 나중에 빛에 안 치는 걸로. 영나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 말도 그림이네요. 그림은 원래 말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영나의 눈빛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이지환의 마음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요. 천천히라는 단어가 둘 사이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멀리서 그들을 보며 미간을 잠깐 좁혔는데요. 계산의 속도를 다시 올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족은 결국 도움이 되는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고성희의 신념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고요. 이상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빈 골목을 걸었습니다. 낮엔 수업, 밤엔 일. 몸이 무거웠는데요.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본인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아들들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고개를 저었죠. 그건 바람이 아니라 내 핑계다.
이상철은 문득 편의점에서 마주쳤던 이지혁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서운함과 미안함과 자존심이 한 그릇에 담긴 눈이었고요. 그 눈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국수나 같이 먹자.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고요. 이상철은 휴대폰을 다시 뒤집어 놓고 누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다음 주에 같이 먹어요. 지역의 답장은 짧았지만 이상철은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국수면 충분하다. 문제는 늘 정면에서 오지 않았고요. 옆길에서 툭 치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이의 가게 앞에서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호탕한 소리와 다르게 눈동자가 조금 예민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정순이와 이런저런 말을 나눴습니다. 내 아들 성재가 요즘 바빠 보이지요? 예, 바쁘더라고요. 사람은 바쁠수록 선을 잇기 쉽습니다. 우리 애가 선을 잇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순이는 숟가락을 잠깐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은 서로의 선입니다. 박진석은 웃다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맞아요. 서로의 선. 그날 저녁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척하진 않겠다. 하지만 가정은 지켜야 한다. 박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짧게 말했죠. 아버지, 저는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 선택을 하려고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선인 걸 알았어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고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해라. 잘해서 남에게 설명할 필요 없게. 며칠 뒤 카페의 한가한 시간대에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오늘은 내 얘기만 할게. 내가 성재한테 웃을 때 심장 좁아지는 거 느꼈어. 근데 그거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증거로 쓰려고. 선배. 너 힘들 때 내 말투가 더 단단해지는 거 알지? 그게 내 등에 기대라고 내미는 내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말도 부드럽게 해볼게. 선배 말투 저한텐 괜찮았는데요. 그래도 바꿔볼게. 너한테 더 맞추려고. 지은호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배가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까 무서워지네요. 제가 잘못 고르면 누군가는 많이 다칠 것 같아서요. 다칠 거야. 우리 셋 다. 근데 덜 다치게 노력할 수는 있어.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들자. 그게 어른이더라.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박성재가 들어왔고요. 장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분기 일정표 내가 보기 편하게 정리했어. 내가 원하면 이 포맷으로 쭉 가자. 바꾸고 싶으면 바로 바꾸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중심 잡으면 나는 주변 정리할게. 말은 짧았지만 오래 준비된 문장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정수기를 채우며 잠깐 웃었습니다. 성재야, 너 참 성격 안 변한다. 넌 좀 변했더라. 좋아 보여. 고맙다. 고성이는 VIP 리스트를 들고 박진석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 이름도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표현은 차갑게 정리된 문장이었고요. 그 아래로 흐르는 야심의 체온은 높았습니다. 박진석은 리스트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은 괜찮겠나? 영라에게 필요한 건 집중이에요. 응석이 아니라요. 응석은 안 된다. 그 말이구나. 네. 그 대화가 끝난 뒤 고성이는 혼자 창문을 봤습니다. 문득 박영라가 어릴 때 그려온 서툰 그림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기억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곧 놓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지금. 고성이는 늘 그 말을 골라들었고요. 그 말은 한 집안의 균형을 잡아주는 듯했지만 때로는 그림자를 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적었습니다. 사람보다 빛이 먼저.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씨. 이지환은 그 메모를 나중에 보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웃음 아래에는 천천히라는 말이 길게 눕혀져 있었고요. 약속한 날 이상철과 이지혁은 작은 국수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다정은 멀리서 보이지 않는 응원을 보태며 후루룩 소리나게 먹어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조옥래와 김장수는 국수는 길게 마음은 짧게라고 오늘의 격언을 만들어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응. 저 요즘 조금 무서워요. 무서운 건 당연하다. 혹시 제가 잘못 고르면요? 잘못 고르는 게 사람이다. 대신 내가 책임지면 된다. 국물이 뜨거웠고요. 둘은 오래 씹지 않고 삼켰습니다. 큰 말은 없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둘은 서로의 나침반을 조금씩 맞췄습니다. 지역은 국수값을 계산하려다 말고 돈을 접어 아버지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상철은 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한 번 비가 왔습니다. 예약 취소 알림이 쏟아졌고요. 직원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때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컨셉을 바꿔보죠. 빗소리와 어울리는 잔으로. 이지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유리잔 대신 도자 잔으로 바꾸자. 소리부터 다르게. 박성재가 세 번째로 덧붙였죠. SNS 문구 바로 수정. 비를 머금은 한 모금으로 가자. 픽업 3분 컵 보장. 셋은 웃었습니다. 급한데 여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고요. 그 여유가 직원들에게 바로 전염됐습니다. 손님 노트에는 비가 내리는 맛이 낫다라는 문장이 적혔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지은호가 잠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그릇이 된다. 자신이 적어둔 문장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울렸고요. 그 그릇 안에 오늘은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밤 셔터 앞.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응. 저 각서 하나만 받아주세요. 무슨 각서? 제가 저를 먼저 지키겠다는 각서요. 둘 중 한 사람 편을 고르기 전에 제 편부터 들겠다는 각서. 좋아. 그 각서 내가 보증인할게. 선배가요? 내 편이 내 자신이면 그건 내가 늘 같이 서서 지킬 수 있어. 고마워요, 선배. 멀리서 박성재가 걸어오다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돌아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걸음을 이어왔죠. 둘 다 아직 있네. 응. 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VIP 손님 오니까 관상용 화분은 내가 옮길게. 알았어.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내일은 30분만 늦게 오세요. 제가 먼저 열어둘게요. 그래. 응.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같은 방향이면서 다른 길이었고요. 그건 지금 이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양이었죠. 마지막으로 밤늦게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박진석이 보낸 연락이었는데요. 내일 투자자들 몇 명 데려가겠다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화면을 오래 보다가 김다정과 이상철의 집 단체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바쁠 것 같아요. 그래도 국수는 잊지 않을게요. 이상철이 곧장 답했습니다. 국수는 늘 있다. 조옥래가 이모지를 하나 보냈고요. 김장수는 등 곱게라고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메시지 박영라가 보냈습니다. 내일 낮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지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와요. 천천히. 비가 그치고 새벽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지은호는 내일의 문장을 머릿속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 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 문장을 조용히 접어서 마음속 한 칸에 넣었습니다. 그 마음의 서랍을 조용히 닫는 소리와 함께 셔터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셔터가 다시 올라갈 때 강호는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박성재는 또 현실을 부드럽게 정리하려 다가올 수도 있으며 이지혁은 질투를 품은 채로도 끝까지 배려하는 법을 보여주려 할 겁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각자는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연습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 세 사람 지은호와 이지혁과 박성재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장면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용히 길게 붙잡아 둘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아직 풀지 않은 매듭 하나. 이상철과 이지혁의 국수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상철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잃고 성공을 서두르면 마음을 잃는다.
너는 뭘 잃을래? 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죠. 아버지, 저는요, 질투를 잃고 싶어요. 대신 사람을 얻을게요. 그 대답을 들은 이상철은 국물을 한 번 더 떠서 넘기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이 다음 회차의 힌트처럼 오래 남았다는 소문입니다. 다음 날의 문장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강호와의 갈등이 더 날카롭게 올라갈 때 지은호를 붙들 손은 두 개라는 것. 하나는 질투를 통과한 이지혁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배려의 밀도를 끝까지 지켜온 박성재의 손이라는 것. 두 손이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비극의 예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는 조금 다른 결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기다리고 누군가는 조금 덜 앞서며 셋이서 같이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그래서 화려한 날들은 누가 누구의 옆자리에 앉을지 정해지지 않은 오늘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셔터가 다시 올라가면 그 따뜻함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끌어안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고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며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청자는 그 약속의 끝을 아직 모릅니다. 그 모름이 바로 다음 회를 재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